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또 발표하는 날인데요. 일단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좀 분석을 좀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팬앤드마이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론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좌파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뒷골 잡고 뒷목 잡고 지금 넘어질 만한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는 팬앤드마이크 여론조사인데 정당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1% 차이가 꽤 벌어졌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건 뭐냐? 서울의 소리 아시죠? 서울의 소리. 좌파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결과인데 국민의힘이 48.4, 민주당이 39.9. 아니 바로 앞에서 보냈던 저희 팬앤드마이크 조사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서 8.5%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이야 진짜 이거 정말 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요? 지금 저렇게 흔히 우리 좌파 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좌파 매체라고 하면 어떻게 여론조사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홈그라운드 이제 뭐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 홈그라운드 이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거의 9%포인트 차이로 앞선다는 것은요. 이거는 실제로는요 10% 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오늘 그 팬앤드마이크가 7.1%포인트 좀 적게 나온 게 좀 이상하다. 실제로는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서울의 소리에서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정말 아까 말씀대로 뒷목 잡을 거다. 그리고 이재명 오늘 그 의총 열었다는 이재명 대표가 의총 열었는데 의총 문 걸어 잠그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된 거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문제 야 서울의 소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어? 이 문제를 더 크게 다루지 않았을까? 야 노정면 뭐해? 아니 서울의 소리 그 여론조사 그거 뭐 얘기해가지고 서울의 소리 뭐 꼼짝도 못해 만들어. 야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절했는데 그게 안 조졌던 거야 뭐야? 야 우파만 조지고 좌파를 안 조지면 어떡하니? 막 그렇지. 그러면서 그때 지난번에 1월달에 뭐라 그랬죠?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그리고 내 여론조사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조사해라라고 지시했었는데요. 그 지시된 결과가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공개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굉장히 실체에 가깝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연구소라는 곳이 또 있어요.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 있는 것처럼 거기 민주연구소 여론조사 돌리는데 일반 시중에는 여론조사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뚜껑 열리는 거죠. 아니 3월 1일 지났더니 정말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단 말이야. 야 정말. 아니 여러분 이 그다음 조사는 더 골 때려요. 차기 대선이 만약 벌어진다면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조기 대선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었어요. 국민의힘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민주당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근데 국민의힘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8.1%로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이재명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 아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신뢰도 조사했더니 이재명 신뢰하지 않는다가 57.9%. 10명 중에 6명이 믿을 수 없다네요. 그러면 하죠. 여기다가 제일 이제 타격을 주는 게 뭐냐면 얘네들 조기 대선 만들려고 지금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에다가 여당 후보들을 하나씩 그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재명 대 김문수를 붙였는데 이재명 42.7, 김문수 47. 김문수 장관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서울의 소리에서 한 결과입니다. 서울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야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국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지지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체가 굉장히 있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입벌구.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싫어했던 게 뭡니까? 엔비디아, K 엔비디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얼마나 이게 허황된 얘기입니까? 엔비디아가 그 시총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4,990조입니다. 삼성전자에 뭐 몇 배 된다고 하는데 8배인가 7배인가 뭐 된다고. 어마어마합니다. 애플보다 크고 4,990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냐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을 8년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8년치 우리가 전체 예산에 예산을 이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뭐랬냐?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뭐라고 부르죠? 신의 사제라고 부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슨 정말 신이 된 줄 아는가 봐. 내가 말 한마디에 4,990조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30%를 뺏어오자. 이런 황당한 얘기를 뻗어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이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걸 나름대로 서울의 소리에서는 면피를 좀 해보려고 했는지 이런 조사도 했더라고요. 이거 누구랑 조사했냐면 윈지코리아 컨설팅. 윈지코리아 아시죠? 이거 완전히 그 문재인 빠로 만들어진 그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거를 데이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모집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을 검증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호감 가는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러면은 진보, 민주 뭐 이쪽은 저쪽 좌파 쪽은 다 그냥 뭐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좋아한다고 답할 거고 그리고 이제 보수 우파 쪽은 박정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좋아한다고 답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비교했는데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좋아한다는 사람이 49.1%더 많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조사 결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이 김문수한테 깨지고 이재명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리고 뭐 차기 대선 벌어진다면 첫 번째 질문에 그러면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선호도 먼저 하고 나서 한 거예요? 아니 제일 마지막에 걸 맨 마지막에 검증하겠다고. 검증하겠다고. 제일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이게. 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쇼킹하네 지금 진짜. 완전 진짜 쇼킹한 거예요. 이거 쇼킹하네. 서울의 소리가 조사했는데 네. 제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다 여론조사 기법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해보니까 이게 좌파에서 조사를 해도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저 질문 맨 마지막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야, 그러면 앞에 했던 질문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엄청나게 얘기잖아요. 높아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예. 민주당은 지지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재명은 아니다. 이재명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결론의 네네. 핵심은 그거예요. 네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차기 대선에 불출마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국민의 53.3%가 불출마해야 한다고 답을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예. 뉴스 토마토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 예. 서울의 소리만큼이나 만만찮아요, 굉장히 좌경영되어 있는 매체입니다. 근데 거기도 물론 하우스 이펙트가 있을 거 아닙니다. 예, 예. 그거를 가만히 봐도 저런 결과가 나온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많다.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26일 나오면 차기 대선 불출마해야 된다가 제가 보기에 65%, 70% 가깝다. 예. 열의 7번 반대한다고 봐야 된다는 게 저 이제 조사 결과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정말 진짜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또 이제 팬앤드마이크 여론조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팬앤드마이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어느 정도쯤 지지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한 10번 정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48.3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최고치는 51% 찍었고 했는데 항상 48에서 일단 45에서 50 사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탄탄한 여론조사를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남성들이 많이 지지하고 20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 확실하게 세대 포위 전략이 지금 만들어진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질문드렸는데 원래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해야 되냐 기각해야 되냐 질문드렸더니 우리 국민의 과반 50.4%가 기각해야 된다고 답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네네.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금 탄핵한 사유가 뭐죠? 지금 재판관 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임명하지 후보자 않았죠.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예.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그 사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탄핵이 됐죠? 200명을 채워야 한다고 이미 나와 있죠. 어디에 예. 나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주석이라고 주석서가요. 있습니다. 주석서에 무려 3년 동안 헌법 연구관들이 조사해서 만든 결론이 뭐였냐? 대통령 중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지 탄핵 가능하다 했는데 그게 따르지 않았죠. 예. 그에 따라 국민들이 민주당은 정말 위헌 정당이고 정말 불법을 반복해서 하는구나라는 그런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매우 부적절하다, 매우 잘못됐다 하면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 최상목 대대행 체제거든요. 네. 이 대대행 체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한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정당성의 100%예요. 예. 가장 순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렇겠죠. 거죠. 근데 대행은요, 거기에 50%밖에 안 돼요. 어허. 그럼 대대행 어떻게 씁니까? 15%가 25%? 25%, 뭐 어허. 25%밖에 안 되는 거죠. 4분의 정당성의 4분의가 뚝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다 그러면 빨리 적어도 100이 된 가장 좋지만 100으로 빨리 복귀한 게 가장 좋지만 현재 걸쳐 기다리다 그러면 적어도 대행 체제로 원상복귀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과 국정 운영의 정당성만큼 빨리 회복하는 게 맞다는 게 국민의 정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각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